어제 우리 요런 확률 변수 있었지. 네. 원래 어떤 변수에 요놈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줬다, 그지? 자, 그럼 요때는 요런 변수는 평균을 구하면 0이 됐고, 요런 변수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1이 된다. 어제 했던 거. 요거는 나중에 요 그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t 점수예요. t 점수. 요렇게 한 요 x를 표준 점수다. 이렇게 합니다. 표준 점수. 요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다 고쳐주는. 어떻게 고치느냐면 요게 z잖아. z. 조금 어제 했던 요 z. 거기다가 20을 곱해서 더하기 100을 해서 만든 새로운 점수예요. 확률 변수 t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다. 그럼 요게 바로 z란 말이잖아. 그지? 요 변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지? 자, 그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t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 요거의 평균인 0에다가 20을 곱하면 0 더하기 100 해서 요거의 평균이 100이 되는 거예요. 자, t에 대한 분산을 구하시오 하면 요거의 분산이 1이었잖아. 1이니까 요거 제곱을 곱해버리면 돼요. 그지? 그래서 분산은 400이 되고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는 20이 된다. 요렇게 바로 풀어도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걸 알면 그렇게 하는 거야. 알면. 근데 요걸 이제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t는 시그마 분어 2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분어 20m 더하기 100 이렇게 돼 있잖아. x에 관한 어떤 1차 식꼴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t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 x의 평균. 자, x의 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했잖아. 그지? 요 x의 평균에다가 시그마 분어 20을 곱해서 상수는 그대로 더해준다.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없어지면서 요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죠. 어제 했던 거. 요거의 평균은 x의 평균에다가 b, 상수 b를 더해주면 되잖아. 요거의 평균에다가 요거는 곱해주고 요거는 더해주면 되잖아. 이게 a고 이게 b란 말이잖아. 그래서 x의 평균 m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했단 말이야. 됐죠? 까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자. 분산. 자, 분산을 구하면 분산은 x의 분산. 자,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겠지. 자, 거기다가 a 제곱을 곱하면 돼. 요거 제곱을 곱해버리면 돼. 그러면 시그마 제곱분의 400 해서 400이 된다. 표준 편차는 20이 될 거고. 자, 그게 이제 1번 푸는 거다. 그지? 네. 이제 2번. 평균이 80이고 m이 80이야. 그다음 표준 편차 시그마가 10. 인 화학 시험 점수에서 90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를 구하시겠다. 표준 점수는 이 t가 표준 점수라 했잖아요. 요게 표준 점수네. 자, 몇 점을 받았냐면 90점을 받아서 90점. 그리고 요게 90이란 말이지. 받은 점수. 그럼 곱하기 20을 할 거고 90에다가 평균 80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10을 나눠줬네. 그리고 100을 더해주면 요게 표준 점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게 10이니까 약분하면 1. 그럼 20 더하기 하면 요게 120점이다. 자,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학생의 생명과학 시험에서 X점을 받은 3번은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이고 자기가 받은 점수는 X점이야.
이 학생의 표준 점수가 2번에서 구한 A 학생의 표준 점수 120과 같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점수가 120이 돼야 돼. 자, 이제 받은 점수 20 곱하기 자, 표준 편차는 15. 자, 받은 점수 X고 평균이 70이니까 빼기 70. 자, 더하기 100. 이렇게 하면 요 계산 결과가 120이 돼야 된다. 85. 85면 되나? 맞네. 85가 되면 요게 15 약분하면 1이니까 120. 그래서 X가 85점이 돼. 자, 전개도 ABC로 만든 정육미 자, 주사위가 A, B, C 요런 세 종류가 있어. 바닥에 적힌 수를 각각 W, X, Y라고 했다. 이때 W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W의 평균은 뭐야? 3.5. 이건 전에 계산해봤지? 그 다음에 W의 표준 편차. A 구하는 거예요? 아니, 요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는 거야. 자, 1, 2, 3, 4, 5, 6 있으면 제곱, 요 확률은 다 6분의 1이지. 네. 자, 평균은 이게 3.5를 어떻게 구하고? 요거 다 곱해서 더해주면 그게 3.5지, 그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전에 어제 계산해봤으니까 바로 했고, 이제 제곱의 평균 구하자. 제곱의 평균은 6분의 1은 똑같이 될 거니까 곱하면, 그지? 제곱해서 곱한 거야, 이제.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더하기 36 이렇게. 그럼 요게 시그마 제곱이지. 시그마 제곱인데 K가 1부터 6까지잖아, 그지? 그럼 6분의 6까지니까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면 91이 되네, 그지? 그럼 요거 6분의 91. 3으로 하면 3이는 6, 안 되네. 6분의 91이 제곱의 평균이네. 그래서 표준 편차, 즉 분산부터 구해보자. 분산을. 분산은 6분의 91. 제곱의 평균에서 요게 2분의 7이지. 제곱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A이고, 요게 B이고, 요게 C가 되네. 자, 요 확률 변수를 X로 해봐. X. 그럼 요 확률 변수는 Y. X 플러스 10. 자, 요 확률 변수는 10X가 되네. 그럼 이제 우리 요 X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아까 구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요 놈의 평균과 표준 편차 B는 10X에 대한 평균에 더하기 10을 해주면 되고. 요거에 대한 평균 이 말이니까. 아, 10이야 이거 10이야. X에 대한 평균에다가 10을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면 X의 분산에다가 1을 곱하면 되네. A 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X 앞에 문자를 선생님 바꿔버릴게. X, Y, Z 이렇게 하자. X, Y. 그러면 X의 평균과 X의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요 변수를 우리가 X를 했어. 그럼 요게 지금 변수가 Y고 이게 Z잖아. Z가 그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표준 도시 그거. 하여튼 그 변수를 그렇다 치자. 그럼 X는 Y는 X 플러스 10. X 플러스 10 이렇게 되네. X 플러스 10. 그 다음에 요 Z는 10X 이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Y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 Y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 X의 평균에다가 10을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분산을 구하시오 하면, X에 대한 분산과 같네, 그지? 1제곱을 곱했다, 요 말이고. 그 다음에 Z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 Z는 10X니까 X의 평균에다가 곱하기 10. 그 다음에 Z에 대한 분산을 구하시오 하면, X의 분산에다가 A제곱, 즉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됐지? 요 수를 가지고 직접, 이런 수를 가지고 직접 계산해버리면 되게 복잡해져 버린다, 그지? 근데 요 수가 요 수하고 연관성 있게 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요런 식을 이용을 해서 푼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항분포.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일정하고 또 N번의 독립시행이에요. N번의 독립시행. 그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진다거나 뭐 동전을 반복해서 던진다 이런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란다. 요게 중요해. 자, 이항 분포는 일단 독립시행이에요. 몇 번? N번의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에서 한 번 할 때 일어날 확률이 P인 거예요. 한 번 시행을 할 때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어떤 사건이 나오는 횟수, 확률 변수가 횟수야, 횟수. 몇 번 시행했는데? N번을 시행했다, 그제? N번을 시행하면 나오는 횟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될 수 있겠노? 0부터 n까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0부터 n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항상 이렇게 돼. n회를 시행하게 되면 0, 1, 2, n 요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됐지? 이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요렇게 되고 그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렇게. 이상한 확률 변수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뭔데 이게? 저거잖아요. 이게 독립시행의 정리잖아. 독립시행의 정리. 자, 변수 x가 스몰 x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야? x회 나올 확률 이 말이야. 그제? 변수 라지 x가 스몰 x다는 말은 그 사건이 x회 n번 시행했는데 x회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했냐면 n번 중에 x 이렇게. n군데 중에 x번이 나오는 그 횟수는 요만큼이 정할 수 있고 한 번 할 때 나올 확률이 p라고 했지. 그럼 그 확률 p가 x번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확률, 나머지 확률, 그게 나머지 횟수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이게 횟수니까 요 x 값이 0, 1, 2에서 n까지 이렇게 된다. 요게 변수 x가 스몰 x일 확률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다라고 부르고 앞으로 쓸 때는 B, N, P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요 N이 뭔데? 시행 횟수. 몇 번 했나 하는 거고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때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요 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이니까 그제? 요게 이제 이항 분포라는 거예요. 이항 분포. 그럼 이제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그럼 이렇게 표현한다. 앞으로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우리 확률 변수는 뭘 구하는 건데? 평균 분산 구하는 거예요. 그제? 확률 변수는 뭘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우리 전에 어떻게 구했어? 시그마 xi, pi 이렇게 구했잖아. xi, pi 이렇게 구했다. 그지? 그런데 이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는 평균은 np 요거 꼭 빼버리면 끝이에요. 자, 분산은 npq 이렇게 됩니다. 분산은 npq. 자, 요게 공식이야. 확률 변수가 언제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만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는 언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그러면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확률 변수들은 뭘 구하기가 이제 편해?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가 아주 편해지는 거예요. 그제? 이항 분포를 따를 때만 쓰는 거야. 자, 자유투 성공률이 75%야.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 말이지. 자유투를 하는 거는 할 때마다 이 사건이 독립으로 봐야 되니까. 그제? 10번을 시행하네. 그럼 요걸 보고 빨리 성공하는 횟수, 항상 확률 변수가 횟수라고 했대. 확률 변수,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지. 자, 몇 번? 10번을 시행했는데 한 번 할 때의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평균 np에서니까 10 곱하기 4분의 3. 2분의 15. 그럼 2분의 15가 되네. 그 다음에 분산은 2분의 15에다가 q를 더 곱하면 되지.
4분의 1을 더 곱하면 되네, 그지? 요게 MP니까 MPQ 이렇게 돼. 그래서 8분의 15다. 이렇게 구하라. 그래서 평균 분산 구하라 안 했지만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지금은 요걸 구하라 했다, 그지? 요거를 변수 x가 x일 확률, 즉 10번을 시행했을 적에 x번 나올 확률이라. 10번 시행했을 때 x번 나오라. 그럼 10번 중에 x 10회까지 하는데 그 중에 x번 3번이면 3군데를 정하는 방법이 말이지. 자, 4분의 3이 몇 번 나와야 돼? x번이 나와야 되고. 자, 그렇지 않은 4분의 1이 나머지 회수만큼 나오라. 저희가 활류 상. 요게 확률 질량을 쓰죠. 오케이. 그리고 요 x는 0, 1, 2 해서 10까지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어느 28인승 고속버스 좌석을 예매했다가 출발 당일에 취소하는 비율이 20%야. 취소하는 비율이 20%야. 자, 출발 전날 버스 좌석이 매진되었을 적에 출발 당일 예매를 취소한 좌석이 1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했다. 그러면 지금 28개가 이미 예매가 돼 있는 거예요. 그지? 28개가 예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발 당일날 취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8번을 중에 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28번이 다 그래. 그지? 즉 28번을 시행하는 거예요. 28번을. 그런데 취소하는 거는 확률이 5분의 1이 되겠네. 그지? 요렇게 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x야? X요? 예매를 취소하는 수. 예매를 취소하는 수. 그러면 x는 0부터 28까지 중에 있겠지. 0부터 28까지 중에. 그런데 뭘 구하라 했냐면 취소한 좌석이 즉 x가 이 말이야. 그지? 취소한 좌석이 1개 이하일 확률이기 때문에 취소가 x가 0이 되거나 x가 1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1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0이 될 확률은 뭐예요? 0이 될 확률은? 28. 취소 안 할 확률이 5분의 4지. 네, 5분의 4. 5분의 4가 계속 28승이 된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28번을 취소를 안 한 거야. 또는 한 번이 취소된 거예요. 그지? 그러면 28번 중에 한 번. 그게 취소한 거지. 취소한 거는 5분의 1, 1성. 그렇지 않은 나머지 5분의 4는 27성이다. 이렇게. 언제 다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 0.8에 요거는 요렇게 나와 있는데, 그지? 0.8에 28성은 나와 있지.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0.0019 더하기. 자, 여기 28성인데 27성이지. 그럼 요걸 28성으로 고쳐놓고 4분의 5를 더 곱해도 같은 말이지. 7만 곱하면 그렇지? 그러면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4분의 1. 그럼 28, 4분의 1 곱하기 0.0019다. 요거 그냥 계산해 주면 돼. 7만 곱하면 25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7이지. 그래. 답은 8 곱하기 0.001. 7, 63에 어느 제약회사에서 완치율이 70%인 시형 치료제를 개발했다. 자, 시형 간염 5명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했을 적에 완치될 사람 수를 x라고 하자. 이제 완치될 사람 수를 x라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몇 명에게? 5명에게. 확률이 0.7, 10분의 7이다. 이렇게. 저게 따른다는 거예요? x가 요 분포를 따른다 할 때. 자, 이제 4명 이상 완치될 확률이기 때문에 변수 x가 4가 될 확률 또는 변수 x가 5가 될 확률 이 말이에요. 자, 변수 x가 4가 된다는 말은 5번 중에 4번이 된다. 그지? 5번 중에 4번. 자, 완치되는 게 10분의 7이지. 요놈이 4번, 10분의 3이 1번 이렇게 돼.
자, 이건 다 완치되는 거는 그냥 10분의 7에 바로 5승을 하면 되겠지. 계속 10분의 7, 10분의 7 이것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확률 변수 x가 다음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이제 이건 계산하는 거다, 그지? 계산은 쉬워. 평균은 np 두 개 곱하면 4. 그 다음에 분산은 npq, q는 p가 5분의 1이니까 q는 5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5분의 16. 이렇게. 만약에 시그마까지 구하란다면 루트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 루트 5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밑에 것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니까 되지. 자, 맨델의 법칙에 의하면 부모의 혈액형의 유전자핵이 모두 AO일 때 자녀의 75%가 A형이라고 한다. 유전자형이 모두 A형인 부모의 자녀 10,000명 중에 A형인 사람의 인원수가 X다, 그제? 확률 변수. 그럼 확률이 요렇고 시행회수는 요렇다는 말이잖아. 각 사람마다 A형인 확률이 75%예요. 그러면 그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회수를 만이라고 보면 되잖아. 시행회수를. 근데 한 학생 사람마다 75%니까 4분의 3이다.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네. 그럼 변수 X는 뭐가 변수인데? A형인 사람 수다, 그제? A형인 사람 수. 그게 횟수라는 거야. 만 회 중에 A형이 되는 횟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제 그 계산 안 한다. MP, MPQ 그거만 하면 되니까, 그제? 요 분포만 이렇게 딱 잡으면 되겠지. 그럼 MP, MPQ가 평균 분산이에요. 언제 떨려요? 안 떨렸어, 너. 왜 이렇게 이런다? 금단에서 안 하셨어요? 저는 담배 끊. 금단을 안 하셨어. 담배 담배에서 언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야.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고 N번의 독립시행이야. N번의 독립시행.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 했어.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면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N의 값이 클수록 이 확률은 1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야. N의 값이 클수록. 그러면 요 N은 N번의 시행,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시행 횟수지. N은 시행 횟수야. 그 다음에 이 X는 뭐야?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야. 그럼 N분의 X가 결국 무슨 뜻이야? 확률이란 말이야, 그지? N번 시행 중에 X번 나왔다 이 말이잖아. 통계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 N번 시행 중에 X번 나왔다 이 말이야. 이 P는 뭔데? 수학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 예를 들어 주사위 같으면 1이 나올 확률 하면 6분의 1인 거예요. 요거는 무슨 말인데? 한 100번을 던졌더니 뭐 몇 번이 나왔다 이 말이지, 그지? 그 확률이야. 그러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지. 그러면 주사위에서 예를 들어서 1이 나오는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이야, 6분의 1. 수학적 확률은. 근데 통계적 확률은 계산하면 6분의 1 되게 안 되게? 당연히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6번 던지면 딱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600번 던지면 딱 100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600번 던지면 뭐 99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잖아. 그게 n분의 x란 말이야, n분의 x. 근데 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즉 크면 클수록, 즉 시행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지? 이 차이가 충분히 작은 양수 h보다는 작게 되는 거야. 충분히 작은 양수 h. 그럼 h는 뭔데? 충분히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1, 0.01, 0.001, 0.000001 이런 충분히 작은 양수보다 작게 될 확률인데 그 확률이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없이 이 h가 충분히 작아버리면 이게 결국 뭐라는 뜻이야? 0이라는 말이잖아, 그제? 충분히 작은 그보다도 작은 양수가 되면 이 값이 결국 0이 된다는 거야. 이게 0이 된다는 말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시행횟수를 많이 하게 되면 거의 같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 항상 이렇게 된다는 말이 확률이 1이라는 말이지, 그제?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했어. 몸무게를. 그 몸무게의 평균이 요거예요. 평균. 그 평균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노? 평균에 가까이 있는 요 인원수가 가장 많겠지, 그제? 그렇죠. 이 인원수가 가장 많겠네. 조사 안 해봐도. 그 다음에 돼지가 있어, 돼지. 돼지는 몇 명 되겠나, 안 되겠나? 돼지는 몇 명이 안 될 거야, 그지? 근데 완전 많은 사람은 또 어떻게? 그런 사람도 많이는 없겠지, 그지? 요 형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아무거나 다 그래.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해서 키를 조사하면 평균이 있겠네, 평균. 그 평균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인원수들이 가장 많겠지, 그지? 네. 키가 예를 들어서 뭐 190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되게 작은 이런 사람도 뭐 150 이런 사람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원수가 작단 말이에요. 이거는 많고. 우리 분포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 이런 거, 그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무슨 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자연적인 현상인 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료들이. 그래서 이제 자료들이 이제 이런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 점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 이런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분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정규 분포다, 이렇게 정규 분포. 그래서 개체 수가 되게 많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전교생 이런 많잖아, 그제? 개체 수가 많아버리면 그 자료는 대부분 다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말을 계속 따라줘, 그거를. 근데 그 말이 없어도 다 정규 분포로 푼다 생각하면 돼, 문제를. 그럼 자,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 이게 근데 뭔데,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종 모양으로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중요해. 종 모양으로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정확하게 딱 대칭이 되겠나 안 되겠나? 당연히 아니겠지, 그지? 모양이 이러한 형태로 이룰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평균에 대한 대칭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 평균에 대한 대칭이더라. 축이 정근선인 종 모양이다. 그럼 이게 한없이 간다는 거네, 한없이. 그래서 정의되기를 여기서 다 정의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일로 넘어가 버리면 이런 확률들이 거의 0이 되는 거예요. 정근선이니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당연히 1이지. 확률 함수니까, 그제? 확률 함수니까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제? 그 다음에 시그마는 무슨 뜻이고?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 그럼 똑같이 종 모양을 이루더라도 요런 형태로 이루는 모양이 있을 거고 빨간 모양으로 이루는 게 있겠네. 그럼 어느 게 표준 편차 시그마가 더 큰 거야? 빨간색이 더 큰 거야, 빨간색이. 이거는 봐, 중심에 더 많이 모여 있잖아. 중심에 더 모여 있으니까 산포도가 적다는 말이지, 그제? 산포도, 분산, 루트. 분산. 흩어진 정도. 빨간색이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파란색이 더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 빨간색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파란색의 넓이는 둘 다 얼마? 1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럼 1이 되니까 빨간색을 손으로 꾹 짠 거예요, 이렇게. 짜니까 위로 쑥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왜? 넓이는 똑같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즉 파란색 모양이 되면 될수록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진다는 뜻이야. 산포도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빨간색은 산포도가 더 커지는 거야. 옆으로 더 많이 자료들이 퍼져 있으니까, 그제? 시그마 값이 일정하고 M 값이 달라지면 이게 무슨 뜻일까? M 값이 달라지면 시그마는 똑같단 말이에요. 시그마가 똑같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균이 변하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러지? 시그마가 일정하면 M 값이 변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래프가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고. 자, 반대로 평균은 일정한데 시그마가 변한다는 것은
그래프가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그치?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퍼지는 거야. 그지? 시그마 값이 작아질수록 그래프는 더 높이 진 거예요. 날씬한 그래프로 나타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M1, M2, A의 평균과 B의 평균을 M1, M2라 합니다. 그럼 A는 요게 평균이고 B는 요게 평균이잖아. 그럼 M1보다는 M2가 더 크겠지. 그치? 자, 그래프가 더 날씬한 그래프가 B네, 그지? 그럼 표준 편차를 비교해보면 B 쪽이 더 작고 A 쪽이 더 큰 거예요. 자, 정규 분포는 이게 뭔데? 평균. 이게 평균이에요, 그지? 자, 평균인데 변수를 지금부터 내가 고쳐버릴 거예요. 변수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 원래 있던 변수, 뭐 이 변수는 키라도 상관없고 몸무게로 되고 어떤 변수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요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눈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Z는 뭐라 했는데 Z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 자, 요 Z는 평균이 얼마? 1, 0. 0이라 했잖아, 평균이. 그래서 평균이 0이 돼버리면 요게 무슨 축으로 바뀌어? Y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평균이 0이 돼버리면. 그럼 이제 Z 값을 나타내는 게 요렇게 있겠지, 그제? 자, 그러면 그 표준 정규 분포표에 이런 값들이 나와, 값들이. 이 값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확률. 0부터 그 Z의 값이 스몰 z까지일 확률이야. 변수 Z가, 라지 Z가 0부터 스몰 z까지일 확률. 그러니까 그 확률이 바로 뭘 나타내는 거고. 0에서부터 스몰 z까지일 확률, 바로 이 넓이를 나타내는 넓이.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 말이야. 0부터 스몰 z까지 요 함수를 정적분한 거예요, 정적분. 근데 이 정적분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복잡해서 못하기 때문에 정적분된 결과를 그 표로 만들어 놔요. 자, 그럼 우리 상용로그 표도 봐. 우리 직접 그 값을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표를, 요 값을 보고 하듯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할 때도 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항상 값을 이렇게 문제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럼 요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Z가 2보다 하면 요게 0이라 했잖아. 그럼 2는 여기 있겠네, 여기. Z가 2보다 작게 될 확률,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이 확률인데 이만큼의 확률은 얼마일까? 이거는 0.5야, 그지? 이되나? 그럼 요 확률은 어디서 찾아야 돼? Z가 2가 되는 값을 찾는 거야. Z가 2가 되는 거. 그러면 요 값이 나오겠지, 문제에. 요 표에 요 값을 준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럼 요 값이 있으면 답은 0.5 더하기 요거 이렇게 줘. 그게 이제 요렇게 될 확률입니다. 자, 이제 2번은 Z값이 여기에 마이너스 1.5지. Z값이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까지네. 자, 우리 요 표는 항상 0부터 이렇게 준다, 그지? 0부터 스몰 z까지 이렇게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5는 0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하고.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할까? 0부터 1.5까지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 왜냐하면 이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지? 요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 넓이는 이거하고 같은 말이잖아. 0에서 1.5까지인 요 넓이랑 같은 말일까요? 그래서 그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1에 해당하는 값과 1.5에 해당하는 요 두 개의 넓이를 더해주면 그게 요만큼의 넓이에 해당한다. 자,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요게 그 말이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란 말이 바로 표준화된 확률 변수 그 말이 되게.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이지. 그럼 그대로 그림만 그리면 돼. 요게 항상 0이잖아요. 0.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은 요 넓이 구하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0.5에서 0.5 하면 이 반이잖아, 반, 그제? 0.5에서 요만큼 빼면 되지. 자, 무슨 확률을 빼느냐면
0부터 Z가 1까지 1 요 확률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바보 아니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96에서 1.96이네, 그지? 여기 1.96이고 여기 마이너스 1.96이니까 0부터 1.96까지를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요. 양쪽이 똑같으니까 0부터 1.96까지를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돼요. 마이너스 1.4에서 0.3까지. 그럼 요거는 0.3까지를 확률하고 1.4까지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바보 아니면 다 풀겠지. 그 다음 4번. 절대값이 1.65보다 커야 되네. 1.65,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65 크니까 이 넓이 구하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0.5에서 요 넓이를 빼서 곱하기 1을 하면 돼. 그렇죠. 됐지? 근데 저 N 0점이 뭐예요? 자,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이렇게 표현해. n 이렇게 씁니다. 아까는 이항 분포를 따랐지, 그지? 그때는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그때는 np 이렇게 씁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해줘. 그러면 m 시그마 제곱.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이렇게 써주면 요 변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구나 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런데 변수 z가 1, 0, 1을 했다, 그지? 그럼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야. 표준화된 확률 변수 이 말이지. 그게 요 말이야. 0, 1 섞어버리면 표준 정규 분포 이런 말이고. 그냥 소용이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요거를 따르더라. 정규 분포를 따르네, 그지? 그럼 이 확률 변수는 평균이 5가 되고 분산이 9가 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됐지? 자, 이때 변수 x가 이거일 확률을 찾는 거야. 변수 x가. 그러면 양변에 다 5를 뺄 거야. 5를 뺄 거야, 이렇게. 양변에 그냥 5를 뺄 거야. 다시 3을 나눠줄 거야.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지, 위에 거랑. 양변에 5를 뺀 다음에 다시 똑같은 수를 나눠도 요 부등식이나 원래 부등식 똑같은 부등식이다. 자, 요렇게 하고 나면 이게 뭐란 뜻이고? 이게 바로 Z란 말이죠. Z. 자, Z가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될 확률. 항상 요렇게 고치는 거예요. 표준화 시켜준단 말이야. 자, 이제 요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요 확률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 말이지. 그럼 1까지 확률과 2까지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지 이 변수 x는. 자, 그러면 x가 45에서 75다는 말은 x에서 평균 50을 빼고 표준 편차 10을 나눠줄 거예요. 여기서 평균 50을 빼서 표준 편차 10을 나눠주는 거예요. 평균 50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게 Z란 말이잖아. 자, Z가 위에가 25니까 2.5지. 요거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0.5네. 2분의 1. 요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요렇게만 고쳐버리면 이제 그냥 이 표에서 구하는 거예요. 0이 있으면 마이너스 0.5에서 2.5까지. 그럼 2.5까지 넓이랑 0.5까지 넓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됐나? 어렵지 않다,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70보다 크다 했지. 그럼 x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70에서
역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요 말은 Z가 요게 20이니까 2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Z가 2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그럼 여기 0이 있으면 요게 2네. 요 넓이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요거는 0.5에서 2까지 넓이를 빼버리면 되겠네. 0.5에서 2까지의 넓이를 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요 Z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원래 있던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누더라. 요 식을 잘 기억해야 돼.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하시오 이 말이지. X-M의 절대값이 K 알파 이렇게 돼. X-M의 절대값이 K 알파. 자, 양변을 시그마로 나눌 거야. 양변을 시그마로 나눠줄 거야. 양변을 시그마, 여기 시그마 넣을게. 이렇게. K 시그마인데 시그마로 나누면 이거는 이렇게 되네. 자, 요 확률이 0.97이다 이 말이잖아. 이건 Z의 절대값이 요 확률이 0.97이다 이 말이야. 그치? 자, 요거는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요 넓이가 0.97이다 이 말이야. 요 넓이가 0.97이다. 요 넓이가 0.248, 2826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0부터 Z가 K까지 1, 요 확률이 0.485다 이 말이에요. 2.17입니다. 이제 표에 보면 여기 0.485 돼 있겠지. 돼 있는 요 Z 값을 구해요. 그게 바로 요 K가 돼요. 어느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1인당 소비 금액은 평균이 1200달러, 표준 편차가 100달러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1000만이야, 1000만. 이 중 소비 금액이 1500달러 이상인 선수의 수를 구하시오. 이건 되게 중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라 외국인이 1000만 명이야. 뭘 1000번을 하는 거지. 천이가 1000만 명이니까 1000만 번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만 번 하는 거예요. 소비 금액이 그럼 우리 이 변수는 뭐가 변수인데 지금? 소비 금액이 변수야, 그지? 1인당 소비 금액을 X라는 거야, 지금. 그 X가 이런 분포를 따는 거야. 평균이 1200이고 표준 편차가 100이 되는 정규 분포를 따라. 자, 그런데 뭘 구하느냐 하면 1000명을 조사할 때 변수 X가 1500 이상인 확률을 먼저 구해.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 1000을 해버리면 이게 인원수가 되겠지, 그지? 자, 1500달러 이상을 쓸 확률은 이렇게 되겠지. Z로 고쳐야 돼, 그지?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리고 고치면 1500에서 1200을 빼주고 나누기 100 이렇게 돼. 그럼 요 말은 Z가 300이니까 3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면 돼. 그럼 Z가 3 이상일 확률이야. 요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요 확률은 0에서 3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지. 그 뺏는 거에다가 곱하기 1000만 해주면 돼. 곱하기 1000만.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A 자동차 연비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연비의 평균을 연비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4.3, 표준 편차가 0.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어.
요것만 딱 적어 놓으면 A 자동차 중 임의로 택한 한 대 연비가 14.6 이상 14.9 이하일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표준화만 씌우면 끝이야. 표준화만 씌우면. 자, 표준화가 어떻게 생겼는데? 여기서 평균 빼라 있지. 그 평균을 빼면 0.-0.6이네. 아, 여기서 요거 빼면 0.6이네. 0.6을 0.3을 나눠주니까 요게 2가 되네. 그지? 자, 여기서 14.3을 빼는 거야. 14.3을 빼면 0.3, 0.3을 0.3 시그마로 나눠주니까 1이 되네. 그럼 요 확률은 1부터 2까지 요 넓이 구하란 말이잖아. 요 넓이. 1부터 2까지요. 그럼 요거는 2까지 넓이에서 1까지 넓이를 빼면 되겠지. 2까지의 확률에서 1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네. 2까지의 확률에서 1까지. 아, 요것도 표 있어야 된다. 요 2.0, 그 다음에 0 만나는 요게 2.0의 값이잖아. 그 다음에 1.00 되는 요 값이 1.0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뺏는 게 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률을 구하면 되고, A 자동차 중 연비가 상위 1% 이내인 자동차의 최소 연비. 자, 요걸 잘해야 돼. A 회사 자동차 중 연비가 상위 1%야. 상위 1%. 자, 요거는 확률 변수가 연비잖아. 그지? 그럼 확률 변수들이 이렇게 되면 자, 표준화 시킬 때는 요게 0이 되네. 자, 상위 1%니까 연비는 높을수록 좋은 거야, 낮을수록 좋은 거야? 높을수록 좋으니까 오른쪽 편에 있겠지. 요게 1%야, 1%. 상위 1%야. 그럼 상위 1% 이내인 자동차는 요 안에 있는 자동차잖아. 그지? 요 안에 있는 자동차들은 연비가 상위 1%란 말이야, 1%. 요게 0.01이면 1%가 0.01이지. 그럼 요거는 뭐야? 0.49잖아, 0.49. 그럼 요거를 요 변수를 x라자, x. 요걸 x라고 하면 x에서 평균을 빼서 14.3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눈 요 z값이라. 요 z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요 넓이가 0.49니까 자, 표에 0.49 돼 있는 요 값 찾아야 돼요. 요 값. 0.49가 여기 2.33이지, 그지? 여기는 0.49가 없어요. 그럼 요 값이 2.33이라는 뜻이야. 0부터 2.33까지의 넓이가 0.49잖아. 그럼 요 표준화식이면 그게 2.33이야. 그 연비를 x라고 하면 x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눈 표준화된 그 변수가 2.33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x 구할 수 있지. 0.5 곱해서 14.3을 더하면 x지. 그러면 연비가 상위 1%인 자동차의 최소 연비가 바로 요 x 값이 되는 거야. 옆으로 갈수록 연비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지?